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보조지표를 만들었죠. 수급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보조지표, 거래량의 보조지표를 매수와 매도를 한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게 하고, 거래량의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300일선을 잘 보이게끔 시각화를 한 응용 수식을 만들어 봤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름하여 큰선 지표라 불리는 BII 지표, BII 지표를 구름화하고 그다음에 수렴과 확산 패턴을 보는 거고, 영의 기준선을 설정해서 BII 지표를 통해서 세력의 돈, 큰 손의 유입과 이탈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영의 기준선 이상에서 수급의 유입, 수급의 이탈, 영의 기준선 아래에서의 수급의 유입, 수급의 이탈, 이 패턴을 볼 때 바로 이 응용 수식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세력의 거래량이라 불리는 OBV를 멀티 다중화 시켰죠. OBV와 지수이평과 대마이평, 테마이평을 다중화해서 수렴과 확산, 정배열, 그래서 세력의 유입과 이탈을 보는 세력의 거래량 OBV를 응용을 했습니다. 또 포지티브 볼륨 인덱스라는 PVI 지표를 바로 구름화해서 수렴과 확산을 쉽게 볼 수 있게 응용한 게 바로 PVI 응용지표. 자, 이렇게 해서 이름하여 수급의 4대 천왕, 보조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수급의 4대 천왕을 설정하셔서 매매에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4대 천왕, 거래량 응용, 그 다음에 BII 지표 응용, OBV 응용, 그 다음에 PVI 응용을 해서 4위 일체를 보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런 이제 보조지표에 대한 응용 수식이 아니라 가격 차트에 올리는 응용 수식 중에서 좀 특별한 기준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화면상에 이제 보시면 3선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바다 색깔로 된 옥색으로 된 푸른색의 두꺼운 선에 있습니다. 이 기준선. 이 기준선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수식에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8월 달에 수식 강의 중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두 지표를 치환을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중심값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을 서로 치환을 시켜서 하나의 중심 기준선을 만든 게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 만든 수식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선을 통해서 우리가 급등을 하기 전에 선침해를 하는 그런 이제 기준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특성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주가가 돌파하는 요 패턴을 먼저 이 중심값으로 만든 게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 만들기 수식 강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연장선으로 이번에 이제 기준선을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이번에는 피봇이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피봇에 대한 기준선이 있는데요.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세 선이 이제 피봇선입니다. 피봇 기준선이고, 자, 피봇 기준선을 차트에 올리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캔들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 속성, 기준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준선에서 설정 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피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봇해서 기준선, 그다음에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패턴의 기준선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피봇에서 기준선은 하나의 이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1차 저항, 2차 저항만 체크를 해서 4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면 차트에 이 세 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피봇의 중심값, 1차 저항, 2차 저항. 자, JNTC 종목을 보게 되면 피봇의 중심을 올라서고 1차 저항 돌파, 2차 저항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뚫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수급이 따라준 거죠. 거래량, 큰 손지표, OBV, PVI, 4위 일체를 하면서 여기서 쉽게 매수 타점을 잡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할 때 거의 국민 지표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선호하는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상한선과 중심선과 하한선으로 세 지표가 구성된 게 볼린저 밴드 지표죠. 볼린저 밴드 지표는 트레이더 간에 굉장히 선호하는 지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서 널리 알려진 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중에서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우리가 주가가 돌파해서 상한선 밖으로 나갈 확률이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밴드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7.5%죠. 자, 97.5%고, 그래서 이 키봇의 1차 저항과 2차 저항, 여기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 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확률이 2.5%라고 했죠. 그리고 저항, 1차 저항, 2차 저항을 돌파했을 때 그러면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인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봇 값과 1차 저항, 중심값, 2차 저항, 이게 피봇 값에 있는데 이 피봇 값과 피봇의 값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값을 서로 합성을 해서 치환을 시켜서 하나의 중심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수식을 만드는 핵심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옥색의 굵은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에 제가 수식 강의를 통해서 만든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중심값을 서로 치환을 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중심 기준선을 만든 게 바로 이 선이 되겠는데요. 이 원리를 이번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중심 가격이 아니라 이번에는 피봇의 중심 가격, 피봇의 1차 저항 값, 그 다음에 피봇의 2차 저항 값을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치환을 해서 하나의 중심 기준선을 3가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원리가 들어있고 어떤 수식값이 들어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운영 수식을 만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피봇의 수식값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문으로 PI라고 검색합니다. 여기에 이제 피봇이라고 수식이 이제 불러왔습니다. 피봇, 그리고 수식 1번에 보면 2차 저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고가입니다. 전일 고가 플러스 전일 저가 플러스 전일 종가를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고 전일 고가 마이너스 전일 저가를 플러스하는 겁니다. 3등분하는 것을 고가, 저가, 종가 3등분 여기에 고가 마이너스 저가에서 플러스한 값이 바로 2차 저항 값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수식 2번을 보면 2차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일 고가 플러스 전일 저가 플러스 전일 종가 플러스 3등분이에요. 여기에 전일 저가 마이너스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등분의 배가 되는 거죠. 배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마이너스 한 게 전일 저가로 마이너스 한 게 1차 저항의 수식값입니다. 피벗의 이제 중심이라 불리는 이제 피벗 같은 경우는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전일 종가 플러스 3등분 한 게 바로 이 피벗의 수식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피봇은 매일 리셋이 됩니다. 이 수식값하고 수식값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1차 저항이라는 거는 전일 고가, 저가, 종가를 일단 3등분합니다. 3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2배수 마이너스 저가예요. 그러면 중심 가격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피봇의 중심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일 이제 리셋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체크하면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전일 종가를 3등분으로 나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피봇에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이 피봇의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차 저항의 계산값은 전일의 고가, 저가, 종가야 3분의 1, 3등분을 한 다음에 2배. 그 다음 여기에 전일 저가를 뺀 것이 1차 저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시되는 게 보면 1차 저항 피봇, 중심 피봇, 2차 저항은 뭡니까? 전일 고가, 저가, 종가 3등분의 전일의 고가와 전일의 저가를 뺀 가격을 합한 가격 2차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중심 가격에서 출발해서 1차 저항 돌파, 2차 저항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 자, 이게 이제 피봇의 원리입니다. 자, 피봇의 원리고 볼린저 밴드의 이제 수식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수식 관리에 들어가서 수식값은 이 볼린저 밴드는 함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함수화죠. 벤즈 C 하면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 2는 벤즈 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은 벤즈 다운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 수식값이 나오지 않죠. 이건 함수화 됐기 때문에 자, 수식값을 보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일반 함수에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기본 함수에 들어갑니다. 기본 함수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벤즈 C, 벤즈 다운,
밴즈업이 돼 있죠. 자, 우리가 이 수식을 치환하는 수식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밴즈업입니다. 함수에서 수식을 살펴보면 밴즈업이라고 되어 있죠. 함수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해당되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보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수식 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AVG, 지수 이평하라는 거죠. 지수 이평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종가 플러스 고가 플러스 저가의 3등분이에요. 3등분이죠. 여기에 이제 기간값과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를 어떻게 하냐면 D1이라는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 표준 편차의 계산법이 어떻게 나있냐? STDEV, 그 다음에 종가, 고가, 저가 3등분이에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의 가격입니다. 표준 편차의 가격은 3등분 된 거죠. 여기에 지수 2평을 한 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계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법인데 피봇의 수식값하고 비슷하죠. 중심 가격이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죠. 고가, 전일의 고가입니다. 전일의 고가, 전일의 저가, 전일의 종가, 3등분. 자, 이것을 합성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상한선 수식값을 피봇의 세 포인트, 피봇 포인트 중에서 세 포인트, 중심 가격, 1차 저항 가격, 2차 저항 가격, 이 수식값을 서로 치환시켜서 하나의 기준선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수식값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중심 가격을 수식을 치환시켜서 하나의 기준선을 만드는 것처럼 피봇을 활용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을 활용한 하나의 중심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피봇을 치환한 중심선, 그 다음에 1차 저항, 2차 저항. 자, 이렇게 됐습니다. 실선으로 중심선을 표현했고요. 점선 두 개로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표현했는데요. 색깔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할게요. 1차 저항, 2차 저항.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냐면 제가 설명드렸죠. 피봇의 중심 가격에서 위에 올라와서 1차 저항, 2차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의 강한 상승력을 볼 수가 있다.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떤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게 1차 저항 돌파, 2차 저항 돌파입니다. 여기에 또 볼린저 밴드 상한선,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할 확률은 2.5%. 2.5%의 확률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이 기준을 좀 더 정확한 패턴으로 보기 위해서 자, 이런 기준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중심선에 올라올 때 1차 매수. 그 다음, 주가가 1차 저항을 돌파할 때 2차 매수. 해서 나갈 수 있죠. 다른 이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1차 1차 피봇, 중심선에 올랐을 때 1차 매수. 그 다음에
1차 저항 돌파할 때 2차 매수. 중심선에 올라왔을 때 1차 매수. 1차 저항을 돌파할 때 2차 매수. 단기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중심선 올라올 때 1차 매수. 1차 피봇 돌파할 때 2차 매수.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중심선에 올라올 때 1차 매수. 1차 저항 돌파할 때 2차 매수. 단기 트레이딩 되죠. 중심선 올라오고 1차 저항 돌파할 때 2차 매수. 단기 트레이딩 되죠. 단 3%라도 이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확정질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여기를 보시면 올라왔을 때 1차 매수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을 잡으면 되겠죠. 손절을 잡을 때는, 자, 이렇게 저가를 깨면, 여기에 대한 저가를 깨면 손절하면 되겠죠. 다른 종목 볼까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중심선에 올라왔을 때, 중심선에 올라왔을 때, 뭐 4대 천왕 거래량 수급,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매수 이제 판단하는데, 올라올 때 1차 매수, 돌파할 때 2차 매수 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때,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을 뭐 분봉해서 사용하면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요 개념을 아시겠죠? 피봇의 중심 가격, 그 다음에 피봇의 1차 저항가, 피봇의 2차 저항가, 여기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수식값을 치환시켜서 하나의 기준선을 만드는, 하나의 매매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만드는 게 바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식을 만드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일단은 수식을 다 불러온 다음에 해당되는 수식을 다 불러온 다음에 하나하나 치환을 시켜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불러올 수식이 있습니다. 자, 불러올 수식에서 PI라고 검색을 하면 피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 1번에서 2차 저항이라고 있죠. 2차 저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메모장에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수식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옮겨 놓습니다. 되셨죠? 다음 수식 2번 1차 저항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당되는 수식 복사해서 메모창에 옮겨넣기. 다음에 피봇 포인트가 되는데요. 피봇 포인트 붙여넣기, 해당되는 수식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환할 이제 볼리저 밴드 상한선에 수식을 불러와야 되는데 함수를 불러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수식을 불러야 되는데요. 일반 함수에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에 들어가서 기본 함수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밴드 업이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입니다. 자, 모두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메모장에다 옮겨 놓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해당
수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해당 수식은 어떻게 한다? 일반 함수에 들어와서 기본 함수, ben적, 해당되는 수식. 이 수식 값을 불러온 겁니다. 자, 그래서 메모장에서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수식 관리자에 옮겨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저항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2차 저항. 2차 저항. 여기서 H하고 볼리저 밴드의 약자를 쓰겠습니다. HB는 해놓고요. 여기 보시면 볼리저 밴드 상한선에 해당 수식이 있죠. 자, 이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붙여넣긴 한데요. 여기서 보면 볼리저 밴드 상한선에 이 수식에 보면 종가, 고가, 저가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표준 편차, 종가, 고가, 저가로 이 3등분 되는 수식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하나하나 치환시킬 겁니다. 고가는 고가대로, 종가는 종가대로, 저가는 저가대로 치환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일단은 가로를 하나 지우고요. 그 다음에 고가만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고가만 남겨놓는데요. 자, 3등분도 이제 지웁니다. 3등분을 하면 안 되겠죠. 고가만 남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로를 하나 지우고 저가 지우고 3등분을 지워야겠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자, 보시면 고가만 남겨놨죠. 그래서 이 AVG 고가, 기간가,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가로가 없어야 되죠. 표준 편차 넣고 고가, 기간가. 그래서 이제 고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LB는 하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복사. 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고가가 아닌 저가로 치환시켜야죠. 그러면은 LB. L로 되겠죠. L. 그 다음에 여기를 L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환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는 종가 적으면 CB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또 다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C, 종가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 저가, 종가로 세 개를 3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달리 치환을 시켰죠. 여기에 이제 수식값에서 2차 저항 수식값이 있죠. 자, 여기 2차 저항 수식값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2차 정에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다시 치환시켜야 되죠. 치환시키기 때문에 여긴 뭡니까? HB. 여기는 LB. 여기는 C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 HB. 여기는 LB.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저항, 2차 저항을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들 게 1차 저항이죠.
1차 저항을 만드는데, 자, 요건 이제 원리는 이제 아시죠,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저항이니까 1차 저항에 해당되는, 치환되는 1차 저항 수식을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죠. 여기선 HB, LB, CB, 그 다음에 여기 LB. 됐습니다. 그럼 1차 저항 수식 끝났고요. 중심선이죠. 중심선. 피봇 중심이라고 있습니다. 피봇 중심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한선 치환된 수식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할 게 뭡니까? 피봇의 중심 가격 있죠.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HB, LB, CB 하면 이제 수식 작성은 다 끝났습니다. 수식 관리해서 옮겨놓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지표명을 볼린저 상한선 플러스 피봇 기준선이라고 지표명을 짓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플러스 피봇 기준선 수식 1번 작성된 게 있죠? 먼저 2차 저항 수식 이름 붙여넣기 해당되는 수식 복사 붙여넣기 수식 2번 1차 저항이죠? 복사 복사 수식 3번 피봇 중심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자 근데 여기 피리어드 값이 있죠? 페리오드 20이고 표준 편차값이 있습니다. D1 표준 편차값 2.0 수직 검증 이상이 없죠? 자, 라인 설정하겠습니다. 2차 저항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점선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1차 저항 검정색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봇의 중심값은 황금색으로 표현하고요. 황금색으로 표현하고 자, 이건 7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은 가격이죠. 수직 검증할 때 이상 없으시니까 작업 저장. 자, 저장이 됐습니다. 설정을 해볼게요. 사용자 지표 가장 하단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의 이제 수식을 치환을 시켜서 하나의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의 기준선을 만들었고, 이건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는 또 전혀 다른 볼린저 밴드 값과 피봇의 값을 치환시킨 아주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기준선이 된 거죠. 자, 여러 가지 종목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원전선. 자, 강하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스튜디오 미루. 스튜디오 미루. 뭐, 이거는 뭐,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대응이 안 되겠죠? 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죠. 중앙에너지. 세명정리 볼까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죠. IMT. 충분히 대응하죠. JNTC. 자, 충분히 대응한다. HB 테크놀로지. 당연하죠. 코리아 FT. 당연히 대응 가능하고, 종가 매수 되겠죠. 야스. 자, 야스는 요 패턴이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 이제 급하게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긴 윗꼬리가 나는데요. 요건 이렇게 다시 돌아 나올 때 매수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다시 돌아 나올 때 매수해도 되니까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직 매수 타점 아니에요. 자, 요런 게 이제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 자, 종가 매수 되죠? 매수 타점, 또 종가 매수. 자, 중심선에만 올라왔고, 요게 이제 요렇게 돌아 나올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당연히 매수해야 되죠. 자, 매수입니다. 매수고요. 자, 매수. 당연히 매수. 매수. 자, 요건 요렇게 돌아 나올 때 매매도 늦지가 않아요. 돌아 나올 때 매매도 늦지가 않습니다. 가온전선 매수. 다시 돌아 나올 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중심 가격이 올라올 때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고. 자, 매수해야죠. 흥구석유. DSK 매수. 자, 매수. 당연히 매수. 중심 가격에 올라올 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 가격에 올라오면. 자, 매수. 중심 가격에 올라오면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매수. 자, 분할 매수. 당연히 매수죠. 중심 가격에 올라와도 늦지가 않는다. 매수.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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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가지 종목을 좀 살펴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이제 상한선, 볼린저 밴드 이제 상한선에 수식값을 치환시키고 피봇의 2차 저항, 1차 저항, 그다음에 피봇의 중심 가격.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수식을 불러와서 그대로만 변수를 지정해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해당되는 이제 수식이 좀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매매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한번 오늘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중심선, 지난 시간에 이제 8월 6일입니다. 8월 6일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의 중심값을 치환시켜서 하나의 또 매수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피봇을 수식을 치환시켜서 하나의 또 매매하는 데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